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사업의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새 수장이 맡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자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 면적은 3.43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사업자인 동해 ECT는 이 일대에 9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교육시설, 휴양형 복합 리조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해시와 시민단체 등은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기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규모에도 맞지 않는 아파트 개발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시도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류하면서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최근까지 700일 넘게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문제가 많았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임 심영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도 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자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량업체를 유치해 사업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량 기업을 지금 선정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나 우리 동해안 쪽에 여러 가지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투자 회사들이 2개, 3개 회사에서 여기다가 투자를 할 의향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도 안정적인 업체로 사업자가 선정돼 하루빨리 북부권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떤 안정성이랄까, 그 사업 추진 내용, 그다음에 개발 사업자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하다가 중도에 이제 중단되거나 자초하면은 그 피해는 동해시와 동해 시민들이 보게 되니까. 하지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기한이 2024년까지 겨우 2년 앞으로 다가와 이제부터라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처우 등을 결정하는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이제 겨우 2차례 열렸는데요. 이 와중에 전환 방식과 관련한 연구 용역 준감 보고서에는 최대 500명 가까이 감축하는 방안이 포함돼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외부에 민간 위탁하던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사들의 채용 전환 방식과 임금 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열린 노사전 협의체 2차 본회의에 공개된 연구 용역의 결론은 인력 감축입니다. 고객센터 인력은 현재 총 1,696명인데 적정 정원을 최소 1,219명, 최대 1,611명으로 산정해 적게는 85명에서 많게는 477명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직 전환 정책 취지와 다르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상담 부적격자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한 경쟁과 공개 경쟁을 통해 현재 인원의 일부만 채용하겠다는 전환 방식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실제로는 구조조정을 위한 용역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조 측은 공단이 소속기관 전환에 성실하게 응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표합니다. 소속기관 전환 결정이 벌써 1년 전인데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지난 6월에서야 구성됐고 이후 본회의 2차례, 실무협의 5차례가 있었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얘기하자며 공회전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1년에 불과 2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균 6개월에 한 번 열리는 회의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용역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정부 가이드라인과 복지부 지침,
노사전 협의체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주요 사항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3년 전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대 통일연구원에 위탁해 제작한 북한 현장학습 가이드북이 전량 폐기됩니다. 이 가이드북이 북한을 미화하는 등 편향적이라며 폐기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른 조치인데요.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책이 교육부가 문제를 삼은 교재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딱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 지역 현장 학습을 위한 가이드북. 북한으로 체험 학습을 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교육 자료입니다. 먼저 1948년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했다는 내용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이 누락됐다고 교육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평양은 북한식 발전 모델을 실험하는 공간이라며 평양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했고 개성공단은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내용은 불균형적인 시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좀 편향적으로 좀 미화된 기술들이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이제 회수 또는 폐기를 하도록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제작해서 배포된 시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강원도 교육청이 이 사업을 맡았고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에 위탁을 맡겨 제작을 마쳤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가이드북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평화통일 규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잡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된 679권 중에서 대부분이 분실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면서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에 남아있는 책자는 14권.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이 북한 현장학습 가이드북을 만드는데 교육부 예산 2억 원이 쓰였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직 시작 단계라며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고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김 지사를 만나봤습니다. 지사님 이제 취임이 이제 곧 100일이 다가옵니다. 그 취임 첫날 도청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아직 얼떨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야, 벌써 100일이 됐네요. 이제 축구 경기로 치면 이제 5분 지났습니다. 아유, 아직까지 뭐 이제 실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득점한 것도 없어서 이제부터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그 취임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잔학계나 특별자치도였습니다. 예. 지난주 다행히 이제 정부 지원에도 설립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하지만 근데 아직 도민들 이 부분에 다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제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된 지 16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실감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가 달라져야 되겠죠. 첫 번째 열쇠는 규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뭐 이런 수질에 관련된 규제, 군사, 농업 뭐 이런 환경 규제들이 다 없어져서 야, 강원도에서는 뭐 집 짓기도 좋고 공장 짓기도 좋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참 많은 걸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공약을 꼽으라 그러면 원주 삼성 반도체 공장, 춘천 한국은행 본점 유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직 구체적인 윤곽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차곡차곡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는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강원도에 와서 기업을 하는 게 정말 득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반도체 교육원이나 뭐 테스트 베드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하는 것도 관련 법도 개정해야 되고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도 이전 계획도 이제 수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것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지사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의 성장 동력 역할을 했거든요. 지사님은 어떤 걸 강원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으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축제는 끝났고 이제 청구서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걸 또 갚아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원도를 정상화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자나깨나 강원 특별자치도죠. 우리끼리 강원도에서 자치적으로 모든 규제를 다 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 하면 아직도 정치인 이미지가 아직 강하시거든요. 지금 취임 이제 100일 다 돼가지만 어떻습니까? 정치가 쉽습니까? 행정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려운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좀 행정이 마음은 편한 것 같습니다.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행정에서 어려운 거는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이 시군 뭐 여러 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서로 자기네 쪽으로 달라고 하는데 어디 한 군데만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물가하고 금리는 계속 널뛰고 있고 주식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삶이 아주 팍팍한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정말 많이들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우리 강원도 경제 멋지게 좀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강원도 우리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특별자치도를 지금 법을 통과시켰고 또 강원도처럼 이렇게 뜨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인재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정말 이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늘어나는 강원 특별자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가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선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11월 3차 회의에서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합니다. 강원도는 춘천시가 제시한 후보지 등 상세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12월 말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울산을 주 개최지로 열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대회에 도내 66개 학교 490명의 선수가 40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도와 수영 등 개인 종목을 비롯해 양구고, 강릉 정보공고의 남녀 테니스 등 단체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총 111개의 메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7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에서 지역 균형 발전 배점을 제외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2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의 심사 기준에서 문화를 통한 균형 발전 견인 가능성 부문에 대한 2점의 가점이 졸속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균형 발전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와 상반기 미점검 차량으로 신고와 안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모두 422개의 버스를 점검했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안전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후평동과 효자동에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합니다. 노후도가 심각한 상수관로 정비를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45억 원을 지원받아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북면 원평리 일대에 55억 원을 들여 마을 하수도를 25년까지 준공하고 사북면 송암리와 고탄리, 고성리 공공하수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12월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풀뿌리 기부문화로 자리 잡은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의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천사운동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유공자 포상과 천사운동에 적극 참여한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3개 단체의 특별 후원금 전달식도 이어졌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한 계좌당 1,004원씩 기부하는 원주 천사운동에는 지금까지 170만여 명이 참여해 120억 원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